안녕하세요. 주식 코칭한 남자 주코남 인사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잘 쉬셨나요? 네, 오늘은 저랑 이제 지난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주말 동안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난주 국내 증시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주도한 한 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가면서 이제 월마트나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이제 글로벌 대표 기업들을 넘어서면서 이제 딱 테슬라 밑에 이제 시가총액 여기 삼성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기술력도 뛰어나고 좋았지만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에서야말로 이제 좀 제대로 몸집이 키운 걸 보여주면서 이제 세계에서도 먹어주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강한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금요일에는 이제 현대차나 이제 로봇 관련주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는 흐름이 보여줬어요.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들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이제 로봇 쪽으로 돈이 흐른 거죠. 네, 이렇게 돈이 흐르면서 이제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로봇 관련주의 주가 탄력이 좀 다시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AI에서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생태계가 이게 좀 전체로 퍼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리고 주말간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폭등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이렇게 급등했고, 이제 샌디스크 역시 이제 16% 이상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이제 시장 자체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를 계속해서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주말 동안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 흐름도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강세로 이제 하이닉스 보시면은 오늘 190만 원 넘었었고 뭐 이제 삼성전자도 29만 원까지 이제 200만 원, 30만 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5월, 6월에도 이제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이제 상승할 흐름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시장이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이제 B2 규모도 이제 신용잔고 규모 지속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좀 이제 부동산 같은 자금이 이제 점차 금융시장으로 좀 과거에 이제 부동산 흐름이 이제 정부 정책에서 뭐 다주택자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금융시장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규제 강화가 되면서 이제 세금 부담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IBKR과 이제 삼성증권 제휴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 이제 비용이 이제 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조금 투자하기 쉬운 이제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조금 국내에서도 이제 자금 유입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미국 증시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에서 뭐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수들이 올라가면 저희 국내 반도체 지수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국내 시장 비중 확대하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제 대체 자산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최근에 조금 가격이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뭐 1억 7천까지 제가 1억 4천대에 물렸었는데 1억 7천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8만 달러 이제 내려가면서 뭐 1억 1천, 2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폭발적인 예전만큼 그런 상승 흐름은 지금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7,500포인트를 계속 이상을 갈 거다. 저는 이제 뭐 7,500이 아니라 8,000도 우습다라고, 이제 8,000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동산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규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돈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서 이제 돈을 먹기를 했는데 이제 먹을 구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아, 발음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매력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면서 이제 지금이, 예전에는 뭐 국장이 조금 막 진짜 거의 많이 안 했잖아요. 국장에는 뭐 막 갑자기 뭐 노루 태풍이 온다 하면 노루 페인트가 오르고, 뭐 이제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뭐 엔비디아 이제 CEO 이제 젠슨 왕이 한국 와서 깜부치킨 먹었는데 무슨 교촌치킨 주식이 뭐 9시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국내장이 이렇게 조롱받기 쉬운 장이었는데 이제 국장이 이제 미장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익률이 이제 잘 나오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의 매력이 좀 감소되고 있다는 점, 이래서 이제 조금 이런 시장이 이제 대체 자산이 이제 변동성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제 정책 투자 확대 기대인데요.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이제 그리고 이제 6월 3일이죠.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6월 3일 이때가 많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거 같이 계속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신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00을 넘어서 저는 이제 8,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에서 이제 결국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계속 주도주를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조금, 아니,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조금 덜 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게 좀, 광통신. 오늘도 많이 올랐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조금 일반 시장 참여자들께서는 조금 관심을 덜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광통신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광통신은 이제 AI가 이제 발전할수록 이제 GPU 성능 너무 중요하죠. 근데 GPU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예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이제 뭐 2G, 3G, 4G, 뭐 5G를 이제 넘어서 이제 통신사의 세대 전환 시점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옛날엔 좀 강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좀 통신사가 이제 뭐 자본 설비 투자를 좀 카펙스를 좀 내리면은 이제 장비 업황도 조금 둔화되는 구조를 보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단순 이제 통신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이제 AI라는 이제 새로운 외부 동력이 생기면서 이제 네트워크 투자의 필요성을 이제 강제로 조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AI 산업 자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GPU 성능, GPU 많이 아시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제일 유명하니까.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천 개의 GPU를 이제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와서 좀 뭐 AI 이제 왜 광통신을 조금 더 봐야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학습과 이제 추론 성능 경쟁에 들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네, 이제 글로벌 데이터 인터커넥트 시장이 2025년에는 이제 134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이제 1,700억 달러 이상 규모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60% 이상 성장할 것을 이제 좀 전망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GPU 자체의 성능이 좀 중요해졌다면 이제 GPU끼리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능이 좋아도 이게 전송 속도가 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AI 시스템의 이제 병목 구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부 연결부터 데이터 센터 연결까지 이제 이런 광학 기반 네트워크 침투율이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이런 광 트랜시버, 뭐 광 케이블, 광소자, 스위치 이런 광 밸류 체인 전반이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연결하는 광통신도 이제 핵심 인프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층은 통신 네트워크 투자 확대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카펙스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5G 이후에는 이제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나오면서 조금 그런 보수적인 감정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AI 통신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조금 바꾸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AI 랜입니다. 이제 AI 랜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기지국 운영 효율과 이제 네트워크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같은 인프라를 쓰더라도 효율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펙스 투자가 이제 ROIC가 좀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6G 사이클도 조금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위성통신 이제 NTN 기술이 확대되면서 통신 네트워크 범위 자체가 지상에서 우주까지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마트폰만 연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동차든 뭐 드론이든 이제 뭐 위성이든 뭐 산업용 AI 등까지 이제 모든 디바이스가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결국 지상 광통신 인프라 투자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성 데이터 역시 이제 결국 지상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2026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의 이제 카펙스 투자가 다시 이제 상향될 가능성이라 보고 있고, 이제 결국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통신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광통신 자체 이런 흐름이 여러 가지가 겹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광통신 부문, 이런 통신 부문에도 조금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각자의 투자들이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제 뭐 6G IRAN, 죄송합니다. AI랜이나 뭐 위성통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광통신 수요를 키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선 기지국이 점점 고도화되면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은 계속 많아지고 이제 더 많은 광섬유 백홀이 좀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적에도 위성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위성 데이터를 지상망으로 연결하는 이제 게이트웨이 인프라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통신이 발전하면 지상 광 인프라 수요도 같이 커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제 숫자로 성장하느냐인데요. 이제 사실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발표된다고 이제 매출이 바로 찍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 이후에도 이제 뭐 생산이나 설치, 검증 과정까지 상당한 리드 타임이 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시작된 투자 사이클이 실적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초입에 가깝다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제 광통신 이쪽에 투자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실제로 가시적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영역과 이제 숫자로 증명 가능한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광케이블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관련 밸류 체인 자체도 이제 좀 부족하면서 이런 낙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 이제 변화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제 광모듈 폼팩터 변화나 이제 뭐 이런 광원 패키징 같은 이제 기술 집약적인 이런 영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올라가면 발열, 전력 효율, 신호 안전성을 좀 해결해야 돼서 이제 기술력이 높은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RU 장비 고도화와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 확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성 통신 확대 역시 네, 계속 인프라 투자가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RFHIC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 동사는 이제 질화관륨 GAN이라는 소재 기반의 무선통신 및 이제 방산용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고주파 대역에서 필요한 고출력, 이제 고효율 설계 기술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는 4G, 5G, GAN 트랜지스터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6G 투자 사이클을 연결된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통신 장비를 넘어서 이제 방산 쪽까지 저궤도 위성통신용 모듈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RHFIC는 이제 AI 네트워크 인프라, 6G, 위성통신, 방산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RFHIC의 주요 제품들을 이제 보시면 크게 통신, 이제 방산, 산업용 이렇게 에너지 영역으로 이제 사업이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통신 부분에서는 이제 기지국용 전력 증폭기 GAN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이제 5G, 6G 인프라 관련 제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지국 이제 스몰셀 중계기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이동통신 인프라 뭐 다양한 무선통신 환경에 이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부품인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제 RF 신호를 좀 증폭하는 반도체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런 전력 증폭기는 이 신호를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산 영역인데요. 이제 동사는 이제 군용 레이더, 이제 함정, 그리고 전차, 무인 항공기 이런 같은 이제 방산 플랫폼에서도 GAN 기반 RF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과 차세대 레이더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고주파 고출력 기술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용 RF 이제 분야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제네레이터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 장비, 의료 장비, 가속기, CVD 장비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FHIC의 또 다른 강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웨이퍼부터 이제 패키징까지, 그리고 SMT, 조립, 성능 검증까지 이제 생산 밸류 체인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먼저 웨이퍼 단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 공장이죠. 업체로부터 이제
GAN 웨이퍼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패키징 공정에서는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자체 제작하면서 핵심 부품 내재화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T 이제 라인에서는 이제 GAN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제 무선 이제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 장비 제품까지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조립 공정과 성능 테스트까지 직접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품 신뢰성과 품질 안정성을 좀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방산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방산 시장에서는 기존 진공관 방식에서 반도체 방식으로 좀 빠르게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마그네트론, TWT, 클리스트론 같은 진공관 기반 장비들을 조금 이용했다면, 이제 이런 게 좀 고전압 사용에 따른 좀 잦은 고장이 나고, 그리고 수명이 짧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유지 비용이 계속 좀 지적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GAN 기반 이제 반도체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제 좀 소형화도 가능하고 장비의 수명 연장도 높고 이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부품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구조라 이제 이런 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글로벌 방산 벤더 레퍼런스도 이게 좀 잘 갖추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이제 방산 업체들과도 이제 협력 이력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구축해온 상황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LIG 에어로스페이스 무슨 디펜스였나? 그걸로 바뀐 걸로 알거든요. 네, 거기랑도 이제 통신 레이더 분야 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뭐 미국으로 보면은 이제 RTX, 노스럽 그루먼, 이제 BAE 시스템즈, 뭐 이런 글로벌 방산 업체들과, 그리고 유럽 쪽에는 뭐 사브, 뭐 레오나드르, 보잉, 뭐 에어빅스, 큐빅, 뭐 이런 업체들과도, 이런 항공우주 이런 방산 기업들과도 이제 협력 이력이 존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FHRC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방산 공급망으로도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RFHIC의 핵심은 이제 통신 인프라 부품이 좀 경쟁력인데요. 이제 5G나 6G 기지국에 들어가는 GAN 기반 전력 증폭기와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매시브가 좀 이제 대량으로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이런 구조가 많은,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가 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안테나, 더 높은 출력의 효율이 조금 더 높은 채널, 이렇게 효율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FHRC의 GAN 전력 증폭기가 좀 강점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기존 방식 대비 전력 효율이 높고 발열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림에 이런 것처럼 32팸, 64팸 같은 이제 다중 채널 방식에 대응하면서 이런 많은 시스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RFHIC의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 건데요. 저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통신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다. 현재 글로벌 통신 시장 자체가 5G 어드밴스드와 이제 6G 투자 준비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다중 입출력, 고도화가 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기존 장비 대비 이제 32T, 32R에서 64T, 64R 이제 기반으로 안테나 구조가 좀 고도화될수록 이제 기지국당 필요한 이제 전력 증폭기 탑재량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함께 GA인 전력 증폭기 수요도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많이 글로벌 이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카펙스 확대 구간에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 사업의 조금 성장인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공관 방식에서 GA인 기반 반도체 방식으로 좀 전환되면서 조금 이런 레이더와 이제 전자적 시스템에는 이런 반도체 전력 증폭기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RH FARC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이런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산 기업들도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네, 이제 방산 수요 확대 흐름에 이어서 중장기 성장 흐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기반 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RF 머트리얼즈, RF 시스템즈 이렇게 통해서 이제 모듈 시스템까지 밸류 체인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패키징부터 모듈 시스템까지 이제 밸류 체인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품 경쟁력을 키우고 이제 원가 통제력, 그리고 함께 이런 원가 통제력까지 이제 함께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AI 데이터 센터, 6G, 위성통신, 그리고 방산 시장이 동시에 이제 확대될수록 이제 고출력, 고효율 이제 솔루션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 테마주로 접근하는 것보다 AI 네트워크 인프라와 차세대 방산 성장이 흐름이 겹치는 구간을 봤을 때 중장기 성장 기업 관점으로서는 볼 필요가 좀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흐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면요. 이제 26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26년 이후에 조금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28년까지는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단순 매출 성장만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률 역시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신 업황 턴어라운드 자체가 방산 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고부가 제품 비중이 점차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요가 계속 동시에 계속 여러 가지 수요 있잖아요. 뭐 5G, 6G, AI 투자, 뭐 전력 증폭기, 뭐 방산용 수요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가시성 역시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 장비 업종 내에서 좀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제 테마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시대에서 왜 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흐름에서 RFHIC가 어떤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반도체와 GPU 중심으로 이제 계속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AI라는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광통신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실적과 수주가 좀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산업 흐름과 이제 기업 분석을 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이었고요. 네, 투자 권유 목적은 아니니 투자는 꼭 본인 판단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빠르고 좋은 시장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